이 스타벅스 코리아 문제 이거는 실수라거나 뭐 이런 뭐 놀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개인적으로 터질 게 터졌다. 사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 특히 이번에 5월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그동안 또 정영진 회장이 해온 것도 있다 보니까 맞물려가지고 저는 빵 터졌다고 봅니다. 뭐 홍어라는 비유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전두환에 대해서도 뭐 상남자다. 자에도 의미 부여를 합니다. 518개 그 특히 인터넷 방송 문화에서는 별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챗처럼. 그걸 이제 518개 쏘면 폭동계 감사하다. 이런 게 리액션이 기본입니다. 그냥 523이라는 숫자 자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죠. 523이라는 숫자 자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게끔 그동안 설계한 겁니다. 이건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걸 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책상에 탁이라고 하는 표현도 혹시 횡행을 했던 표현입니까? 네, 수시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일배식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일수록 몰랐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런 몇몇 커뮤니티 헤비 유저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젊어서 내가 몰랐다? 이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타고 올라가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부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때 아예 작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론장을 파괴를 시킨 겁니다. 게임, 힙합, 웹툰 그냥 이제 청년 청소년들의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이런 특정한 상징을 훼손시키는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뉴라이트 차원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일본에 대해서도 막 우호적인 얘기들을 올리고 예. 최근에도 구속이 된 리박스쿨 김병헌 씨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막 소녀상 모욕 챌린지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서 일본 극우 카르텔이 지원해줬다.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겁니다. 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먼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재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힘든 거, 취업난 이런 거 왜 그런지 알아? 이게 다 지금 뭐 좌파들이 자기들끼리 이 카르텔을 차지하고 전부 다 그 일자리를 뺏어서야. 근데 너네들이 거리로 나서서 자유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속감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알고리즘이 이제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1단계로 취약자들이 있고 이제 2단계로 이제 그런 조작 세력들이 포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걸 무한대로 증폭시켜주는 역할. 이게 지금 다 결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관심이 수익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재미삼아서 그냥 한두 마디씩 얹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돈이 되는 것 같네? 하면서 누군가 또 수익 모델이 나타나면 거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 자연 발생적으로 엄청나게 또 많이 쏟아지고. 왜냐면 이번에 그 구속이 된 김세희 씨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막 수십억씩 벌지만 실제로는 그만큼의 돈을 뱉어내진 않잖아요. 이런 걸 이제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조직된 세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불법 사찰하고 그리고 막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여론전을 엄청나게 펼쳤잖아요. 그 세력들이 그때 과거에 사라진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 다 풀어줍니다. 23년, 24년에 다 특별사면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윤 정부 내란 국면에 인지전 TF 새로운 이제 전쟁의 기술을 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 뇌를 타겟으로 하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 인지전 TF를 여인형 방첩사에서 만들려 했고 그리고 사이버 정찰 TF도 있었고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리박스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갖다가 윤석열 정부 때 복원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게임, 웹툰, 뭔가 이런 쇼폼 형태로도 쏟아지고 뭐 게임 정보를 검색하려고 뭐 몇몇 커뮤니티 갔는데 그런데 게시글에 하나둘씩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보면서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물량 공세가 쏟아지면 이 계속 가랑비 옷젓듯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아까 뭐 예시를 들어 죄송합니다. JB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자기들 사이에 놀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신념이 되고 특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걸 인지했을 때 이게 내가 김종배 진행장님께 몹쓸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내가 한 일은 정당한 거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실제로 그 서부지법 폭동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그 사례라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그걸 막 옹호하고 그리고 그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골단 부활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번에 일배 논란 터지고 막 스타벅스 논란 터지고 했는데도 오히려 본인들은 인증샷 뭐 챌린지식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치권이 단순히 침묵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이걸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SNS,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확산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이 이걸 가둬버리니까 계속 한번 딱 누르는 순간 이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 요즘 아예 그냥 이런 콘텐츠들이 기본값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파를 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우파는 똑똑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미 성공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일베식 언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 저거 진짜 일베인데 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베 플랫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작업들이 원래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년 전쯤부터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된 일베 래퍼 리치 이기 래퍼들이 또 이런 걸 옹호하고 심지어 이거를 사회적 금기를 깬다고 오히려 이걸 저항 정신으로 포장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에 스며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일베 얘기 나오면 진짜 싫어해요. 실제로. 제 지인 그 BJ들도 실제 일베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하는 얘기 보면 일베랑 똑같아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 그게 일베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가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과몰입한 거 아니야? 너가 특정 정당에 속해서 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일베 싫어해. 라는 게 이제 지금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베라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부끄러운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뭐 연예인 BJ들, 이런 래퍼들,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스스로도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저런 유명한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왜 나한테 갑자기 일베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을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게 이게 또 엑셀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되게 선정적인 여성들이 이제 쫙 앞에 깔려 있고 되게 선정적인 복장으로 이제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한 해에 한 300억 정도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300억? 예, 그런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예전에 이제 모 BJ가 군대 복귀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일베거든요. 5.18 폭동 얘기하고 심지어 성폭행범 세레머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구 정지를 당했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이제 복귀하고, 그러니까 제대하고 방송 복귀할 때 지금 한 30만 명 정도인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시간 시청을.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문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플랫폼 입장에서 이제 수수료를 좀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적인 BJ들이 그 영구 정지가 되면 본인들도 손해라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면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방송 화면에 이 일베식 표현이 삽입이 돼가지고 논란이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나왔던 방송사의 해명이 뭐냐면 실무자가 일베식 표현인지 모르고 긁어다 쓰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이게 보통 해명의 패턴이었거든요. 완전 초창기 무렵이랑 또 한 2010년대 중후반이랑 지금이랑 전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초창기에는 모를 수도 있었다고 전 칠 수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롯데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거 이것도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정 지역 관련한 그 선수, 아니면 구단 문제 등등 보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수 아니다. 작정하고 했다. 특정 집단 안에서는 또 굉장히 이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요. 일종의 사람들을 매기는 게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세계 안에서 히어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짓을 저질러도. 그냥 기껏해야 그냥 대충 사과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몰랐다. 그냥 단순 유머였다. 이게 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또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를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 차원에서도 이걸 방치하는 거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플랫폼 규정이 이제 7월 7일에 정통망법 시행안 개정이 되면 이건 좀 더 그때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처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청년들이 일탈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나서서 비판을 이렇게까지 하냐 이걸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 이런 인식이 그동안 있었다면 이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희화화를 작정하고 한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붓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런 짓을 한 거랑 시민들의 자발적 풍자랑 저는 다르다고 일단 보고요. 그동안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거의 무적 방패로 쓰면서 한 손에는 표현의 자유, 다른 한 손에는 유머. 요 두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언제 물을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이버 폭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 거다. 실제로 저들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주적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을 주적으로 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냐. 이런 문제의식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명박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프레임이 쫙 연결이 되거든요. 종북, 그다음에 친중, 페미니즘, 586.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고 좌파고 무능하고 내로남불 위선 이 프레임이 쫙 연결이 됩니다. 저도 한때 거기에 빠져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현실 알게 된 게 2016년 7년 박근혜 탄핵 때 거리로 나와보고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거랑 너무 다른데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가계정을 활용한 공작도 해외 사례들 보면 많거든요. 한마디로 풀뿌리 여론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딱 어떤 메시지를 쏜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지만 내 또래들이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정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잘 먹히는 게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젊은 여성들은 요즘 우파야. 우파는 똑똑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못생기고 뭐 생각이 좀 없는 애들이나 좌파하는 거야. 이런 내러티브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플랫폼마다 그런 내용들을 퍼뜨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처음엔 나도 그런 거에 동의 안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계속해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막 습득이 되다 보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 되게 충격적인 걸로 시선을 끕니다. 일단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는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선 전쟁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슈를 처음에 던지면 안 보잖아요. 뭐 좌든 우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공포심을 뭐 불어넣는 뭐 인신매매가 늘어났다. 그 중국인들이 많다. 이러면 그러니까 정치 성향과 별개로 사람들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민주당이 친중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왜 저러지 하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근데 오프라인에는 실제로 그런 사이비 종교 세력들을 동원한 현장 집회들이 또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애국행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루트.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자면 국민주권 정부에서 인지 주권의 문제로 전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알고리즘이 배송해 준 거고 커뮤니티 중거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고 이게 꼭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인지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이게 뭐 자기 생각 같지만 사실은 이식된 생각이다. 그렇죠.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좀 자각을 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